회장님한테 질문 사항들을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개발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플랫폼을 분석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람하고 견해가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 전화기에 이렇게 우리 스타네임에 글을 직접 써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말씀을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신원산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플랫폼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일체 그 SNS에 대한 걸 갖다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제자도 많이 이렇게 육성시켜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플랫폼이라든지 모든 이 사이트들을 활용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일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플랫폼들, 그 사이트들에서 내가 했던 일들이 나는 자기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지만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집안을 망해버릴 수도 있는 일들로 진화가 되는 과정이 대단히 많다는 걸 갖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살짝 도용을 해가지고 비슷하게만 만들어도 바로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거 처음에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건의를 해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저는 회장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인지까지도 모르고 조금 당돌하게 대들어가지고 많이 따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그래서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본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회장님이 지금 우리 회사가 총판을 지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엄청나게 활동을 하시면서 강의를 다니시면서 현장 얘기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회장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각계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대듭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참고를 모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때마다 해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양해를 제가 좀 구할게요. 저도 굉장히 오래도록 SNS를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질 않네. 갑자기 말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런저런 사이트들이 저는 일단 플랫폼 뭐가 하나 나오면 먼저 제가 그걸 써봅니다. 써보고 난 후에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하고 문제점이 뭐 있을까? 내가 썼을 때 문제점과 생각 없이 썼다가 이게 법적 소송으로 들어온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거절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한 3, 4개월 전에 페이스북에도 제가 한번 잘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봤던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위를 높였을 때 얘네들이 제재를 가하는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해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도 또 한번 해봤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면서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 알기 위해서 한 번씩 해봤어. 유튜브에서도 제재를 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제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삭제가 돼요. 내가 보여지는 데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안 보여지도록 막아버려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으면서 제재를 가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계정 자체를 갖다 삭제를 해버려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계정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무료로 사용하는 사이트일수록 제재가 굉장히 빨라요. 제재가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했을 때 내 계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보다도 더 제재가 강한 건 없잖아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올렸던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내가 그 사이트를 키우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올렸으니까 어떤 사이트든 내가 소비자들이 아니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거기다가 올리지를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트는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린 사람은 공로주도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하는 순간 여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인스타그램 지금 제가 하던 게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거 원 전체적인 것까지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저한테 문자가 온 게 아니라 이게 명함이 하나 날라왔는데 하얗게 된 명함을 보내왔더라고요.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여지질 않아요. 그 부분은 이미 다 해결이 돼가지고 보여지질 않는데 어떻게 왔냐면 이쪽 글로 할까요? 부사 이쪽 글로 하겠습니다. 이거 연결하시는 건 다 아시죠? 연결하시는 거는 본인의 스마트 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이거 동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함이 들어가는데 이 명함을 보내왔는데 저한테 보내왔는데 여기가 전부 하얗게 된 것만 보내왔더라고요. 하얗게 된 것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선만 있어요. 이 명함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보고 해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혼자 예상해. 내일 아침이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새벽에 들어가 봤어요. 새벽에 한 3시쯤 들어가 봤더니 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사에도 이미 제가 이거는 다 보냈죠. 보내가지고 그 이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부탁한다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부탁한다고 보냈더니 거기서도 대답은 동일했어요. 내일 아침에 되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 전체를 다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 전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계속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가 썩죠.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였지만 그냥 방치를 하면은 손 전체가 되다가 점점 방치할수록 팔, 몸에까지 넘어가 가지고 본체 자체를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극단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요? 손을 절단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렇듯이 이게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플랫폼에서 문제가 내 폰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발생을 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차단을 합니다. 스스로가. 차단을 하면 내 명함만 눈을 감겨요. 내 명함만. 눈을 감겨가지고 여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은 지금 메인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각각의 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업로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올려지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파일 들어가나요? 이 부분에 PPT 파일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네. 근데 무리하게 여기다가 PPT 파일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무리하게. PPT 파일을 계속해서 넣을 때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문서가 지금 있나요? 한번 볼게요. PPT 파일을 넣으려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완료해서 사진이 올라가네. 사진 파일이었구나.
여기 하여간에 PPT 파일을 넣으려고 하면 여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올렸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여지는 건 하얀 화면이 보여요. 여기 하얀 화면이. 저도 제가 한 번씩은 다 해봤거든요. 하얀 화면이 보여요. 지금 조금 전에 올렸던 건 사진 이미지 파일이라서 보여졌지만 PPT 파일을 안 올라갑니다. 하얀 화면이 보이고 이제 이거를 시행했던 폰 주인은 나중에 올라오겠거니 하고는 얘를 클릭을 해줘요. 얘를 저장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내용물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올려요. 이거를 반복해서 했던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반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난 거죠.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거를 지금 계속 올리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만해라 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1500명, 1600명 가까이 되는 총판장이나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만 잠깐 눈을 감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은행에서 왜 카드 사용할 때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2번인가 3번인가 했을 때 다음에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춤을 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 가지고 안 될 때는 또 은행에 가서 비부 다시 이렇게 뭔가를 해갖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안 될 때 멈추세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명함을 내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예요. 명함을 설치를 하려고 할 때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제창에 들어갔는데 된 것 같은데 계속 결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같은 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를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했어요. 한 4번, 5번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카드 회사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세요? 이거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카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을 시도를 하거나 있구나라고 하고는 오성 SM에 스타네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건 차단을 해버려요. 카드 자체에서 결제 안 됩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됩니다. 그 다다음 날도 안 됩니다. 너무 시도를 많이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봤어요. 이거를 시도를 26번을 했더라고요.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틀 동안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카드마다 다 눌러본 거예요. 안 될 때, 할 때마다 이 카드 하니까 안 되고 이 카드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한 게 이틀 동안 26번을 시도를 해가지고요. 3일째, 4일째 되는 날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안 돼요. 결국은 어떤 거였냐면 카드 회사로부터 스타네임하고는 결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막아준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 카드 주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트를 플랫폼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자꾸만 시도를 하게 되면 얘가 눈을 잠시 감는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쉬세요. 제 사무실에도 이틀 동안을 바깥에서 전화가 와요. 왜 결제가 안 됩니까? 이 스타네임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반응이 좋고 플랫폼이 훌륭하다고 하면서 왜 결제 하나 제대로 안 됐냐고 총판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째 되는 날 제가 시간 되면은 제가 좀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데려다 봤더니 결제할 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문제들 조금 이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는 본인이 실수한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회사가 잘못됐어요. 회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걸 해볼게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합니다. 조금 전에 왜 듀얼폰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듀얼폰을 쓰시면서 이쪽 저쪽 폰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에 대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은 이쪽에서 한 군데서 듀얼폰을 사용하실 때 메인폰이 있고 서브폰이 있잖아요. 메인폰에서 사용하던 그것을 오프를 해야지만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폰에서 같은 폰 몇 개라도 사용은 가능해요. 10개라도 20개라도. 제가 정말로 세상에 기이한 사람을 봤어요.
휴대폰이 12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났어요, 제가. 120개가 전부 번호가 다 살아있어요. 각각의 번호가 다 가지고 있어요. 120개를 전화를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러세요? 뭐 별걸 다 해요. 본인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죠? 특허 내는 거 이런 것도 뭐 수십 개가 되어 있고 하여간에 엄청나요. 본인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경찰 출신이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팬도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120개 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수입도 많으신 분인가요? 그거는 모르죠. 폰값만 내려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폰값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여기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회장님이 폰값을 지불한 게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폰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거 폰 한 60개 가까이를 다 사들여 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다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한 거예요. 표준을. 그래서 어떤 분은 자리가 중간에 좀 많이 남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폰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왜 내 폰에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기 이전에 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는 표준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이렇게 비어 있죠. 조금 전에 있었던 거 말고 아이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점하고 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셨죠? 네. 이렇게 했을 때 로그인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안 되죠. 로그인이 돌아가기만 하고 로그인이 계정 정보를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일까요? 제가 지금 아이디 놓고 제대로 이메일 넣었는데 예? 아이디에 점 하나 더 들어갔어.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디가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점 했잖아요. 점 하고 난 후에 또 점컴을 눌렀죠. 그죠? 여기 점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된 거예요. 여기 점이 하나 더 들어갔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보면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 실수 때문에 로그인도 안 돼요. 회사 이거 엉망이에요.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와요. 본인이 실수하면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여기를 볼게요. 점컴을 제가 지웁니다. 이렇게 점컴을 지우고 점도 지울게요. 점도 지우고 보통 보면 우리가 점을 한단 말이에요. 점을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점컴을 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기를 또 클릭을 해요. 점컴을. 맞아요. 점컴을 또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이 두 개. 점컴 앞에 점이 또 하나 원래 붙어 있잖아요. 점컴에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점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중간에 새치기도 안 시켜주고 정직하게 치는 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점컴이라고 하는 게 점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을 했을 때는 그냥 NET라든가 그 뭐죠? COM이라든가를 갖다가 그냥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 얘를 또 눌러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실수를 이거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손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또 계정을 보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그렇죠? 왜 계속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24157500 맞는데? 없는데? 계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없어져 버렸나? 예, 이건 제가 다른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그 듀얼폰 사용하시는 분들 1번 본 메인 폰에서 로그 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폰 또 사용 가능 안 합니다. 오프 해줘야 돼요. 오프 해주셔야 돼요. 오프 해주시고, 그리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전화번호 비번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다 컨트롤 다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제주 가가지고 제가 그 제주 서귀포 쪽에 갔을 때, 서귀포 쪽 갔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청파장 한 분이 로그인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미 본인 밑으로 그 총판장 한 분이 본인 밑으로 여기에 밑에 몇 명이냐면 6명이 있더라고요. 본인 밑으로. 전 대리점도인데 둘, 셋, 넷, 다섯, 6명이 본인 밑으로 이미 확인을 해봤더니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총판장님은 처음에 제대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가 안 됐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전 그 은행에 우리 캐시카드라는 건가요? 현금 인출만 하는 카드. 거기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결제가 되는 날짜에 폰에 결제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제가 되는 날짜에 그분 잔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폰에서 결제가 안 됩니다. 보험회사 같이 우린 그렇게 안 해요. 보험회사는 25일날 결제되면은 그날 없으면은 5일 후에 또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날짜에 결제가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 화가 나가지고는 결국은 본인 카드 사용 못하고 다른 사람 카드로 그분이 어디 간 사이에 제가 제 폰에다가 해가지고 결제를 해드렸어요. 제 카드로 한 건 아니지만 해드렸어요. 이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갖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총판이나 명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결제가 안 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라고 할 때는 안 되는지 되는지를 내 폰에다가 그분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아이디하고 비번 해가지고. 그러면 결제가 되면은 그분이 그 카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회사를 그분도 원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녀가신 분들 다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다녀가신 분들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뭔가 해주려고 했던 분들을 전부 다 그분도 잘못해, 이분도 잘못해, 이분도 잘못해 전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이 시도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와서 도와준 사람들을 욕하고 플랫폼을 욕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를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그 사용자들, 이분들이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듀얼폰은 전화번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같은 아이디로다가 여기저기다가 사용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용하실 대로 한쪽은 지우세요. 예를 들면 블로그나 유튜브나 등등등등 모든 사이트들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이트들은 내가 이쪽에서 지금 그 데스크탑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데스크탑에서 또 작업을 해요. 아니면은 그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동일하게 한쪽에 로그인을 해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또 동일한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디로. 이렇게 되면 그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거는
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을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제가 플랫폼을 하나 저도 개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걸 개발했냐면은 정말 못됐게도 그 블로그에 동시에 6,000개를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잠깐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플랫폼을 내가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순간 모든 블로그에 6,000개를 동시에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댓글까지 달고 나와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포스팅 하나에다가 댓글까지 나올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하나 개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걸 제 사무실에 있는 PC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달쯤 잘 사용했죠.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 매일같이 6,000개를 들어가가지고 댓글까지 나오니까 일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천상금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하고 한 달 가까이 쓰고 한 2달째 보름쯤 지났을까? 사이트에 접근을 못하게 됐어요. 우리 그 들어오는 통신선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갖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싱 그 꾼으로 생각을 하고 막은 거예요. 이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회사에 하나로 들어오거든요. PC는 다 다르지만 동일한 아이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선이 학교로 얘기를 든다면 학교에서 왜 학교로 들어오는 그 인터넷 주소가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하나예요. 하나. 그 학교에 하나 받는 거예요. 하지만 과마다 다르잖아요. 예? 과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PC를 사용하는 건. 하지만 들어오는 원본, 근본은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잘못을 하면은 그 전체가 다 막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폰에서 이쪽 저쪽에서 계속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쪽 폰에 사용할 때는 한쪽 폰은 꺼주란 얘기예요. 오프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회장님에게 총판이라고 하는 거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 총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지사장이니까 지사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부장들은 여기 앞으면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어디 본부장이라고. 이게 현재 우리의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게 2단계라 그래가지고 조직의 2단계라고 그래서 요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 아직은 없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고요. 이런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은 20% 여기는 10% 총판은 여기 총판은 30% 우리 구조가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고 총괄은 거기다 몇 프로가 더 올라가요? 5%가 업이 되는 거죠. 총 8%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더 오늘 2% 더해서 5%. 네네네. 네. 업이 되는 거예요. 총괄은 5%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함에 보면 우리가 명함에 예전에는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추적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렸습니다. 지금은 잠깐 내려놓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명함을 하나 보내보면 이렇게 명함을 보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카톡에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카톡에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다 아시죠? 기능 다 아시죠? 자,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냈을 때 텍스트 공유라는 거 알고 계시죠? 텍스트 공유 여기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텍스트 공유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내가 그림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글씨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글씨로 받는 거. 한글이 됐든 영문이 됐든 숫자가 됐든 하여간에 글씨로 받는 걸 텍스트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싹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받는 건 우리가 메시지죠. 전화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여기는 다 받을 수가 있는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카카오톡을 한번 보내보려고 그래요. 카카오톡으로 여기도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텍스트로 가는 거예요. 텍스트로 카카오톡에 보낼 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글씨 색깔이 다르죠. 위에는 검정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게 색깔이 변화가 있는 거는 얘를 클릭을 하면 다음 브라우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다음 사이트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 검정색은 아무리 눌러도 열리질 않아요. 얘는 기본으로 그냥 하드하게 받쳐 있는 거고, 이 아이들은 색깔이 있는 거는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전화를 클릭을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메일을 넣으면 저한테 바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밑에 거를 이 URL이라 그러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명함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금방 제가 보냈던 이 명함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명함에서 다시 한 번 더 카카오톡으로 보내볼게요. 카카오톡으로 제게 다시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함 미리 보기가 왔죠. 이건 명함 미리 보기입니다. 명함 미리 보기인데, 미리 보기에 보면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회사의 그 스타네임의 로고가 있죠. 이건 회사 로고가 아니라 스타네임 상품의 로고입니다. 이거는 스타네임의 회사 상품의 회사 로고가 아니고요. 방패에 별 5. 이렇게 여기는 본인이 올렸던 사진 위에 있는 명함에, 이거는 본인의 QR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위에 조금 전에 보냈던 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앱을 보내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앱은 다릅니다. 리얼 코드에 있는 앱 있죠. 앱도 카톡으로 보내는 거 아시죠? 홍보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보냈을 때는 위에가 다르죠. 여기는 회사 로고가 없어요. 우리 회사 로고가. 여기에는 회사 로고가 아닌 어뢰항 성남시가 알리고 싶은 대표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남시의 그 시꽃이라든지 이런 거 대표하는 이미지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QR코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리얼 코드는 앱을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근데 스타네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 회사 스타네임의 로고가 있고, 밑에는 명함 보기가 있고 명함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1대1로 누군가의 건네 받았을 때 이 스타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명함 보기예요. 미리. 이거는 홍보용 QR코드, 개인 사업자가 되었던 어쨌든 홍보용 QR코드의 앱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있고, 스타네임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함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없다는 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앱 실행을 하면 리얼 코드에서 바로 이렇게 보기가 들어가요. 스타네임하고는 다르죠. 여기 가운데에 점이 있지만 밑에 칸이 10개 칸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이 회사에서 해준다라는 거. 우리는 오더만 해오면 됩니다. 이렇게 오더만 해오면 되고요. 오더하는 방법은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또 있냐면 우리 명함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5번 명함에. 5번 명함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 명함에 영상이 몇 개 들어가 있나요? 세어보셨나요? 25, 6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전에 22개에서 5개가 더 올라갔으니까 몇 개예요? 26개나 7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명함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블로그도 아니에요. 명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주고 지금 이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사용한다는 걸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는 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명함에
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지대한 손해를 봤을 때 그게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비번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여기 비번 찾기 나오던가요? 비번 찾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데 사용하다가 비번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 찾기, 비번 찾기 들어가죠.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해킹을 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해킹을 당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비번 찾기가 있다는 거는 왜 비번 찾기도 없어? 귀찮게 뭐가 잘못됐나 봐. 이 회사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비번 찾기가 있다는 거는 무료 사이트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비번 찾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비번을 몰라가지고 설정이 될 때 본사에다 전화하면 비번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한 가족이 정말 대대적으로 뛴 적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내 비번 가지고 별일 다 만들 거 아니냐고. 그저 별 볼 일도 없는 집인데 자기네들 이용할 것도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비번 가지고 무슨 짓을 본사에서 할 거냐고. 왜 비번 찾기를 여기서 사이트에서 만들지 않고 왜 본사에다 전화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안전한 겁니다. 본사에다 전화해 가지고 받는 그 비번을 운용하는 게 내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번 찾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 전화번호를 안다든가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다든가 하여간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이 찾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번 해킹 당해가지고 정말 곤란한 일 참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SNS를 하다 보니까 비번을 달리 해놓으면은 잊어버릴까봐 전부 동일하게 해놨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씩만 뭔가 바꿔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풀리니까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그냥 풀려가지고 싹 다 비번이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말로 곤란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사에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다고 본사에서 아무나 이걸 들고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이 질 수 있는 분만 이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질문들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1600명 가까이 이제 총판자들이 되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전국에서. 회장님한테 전화하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대로 잘 설명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로도 많이 와요. 막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가 와요. 이거 지금 내가 뭘 하고 운동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해봐도 안 될 때에서는 본사에다가 연락을 하잖아요. 하면은 혼나요, 그냥. 그것도 몰라갖고 나한테까지 전화하냐고, 회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또 혼자 또 고민하면서 또 다 뒤집어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밤 새는 날이 허다하고요. 정말로 집에 없는 날, 제주도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5일 제주도 있었더라고요. 오고 가고 합해가지고. 그리고 왔더니 제주도에서도 전화 이거 좀 이렇게 문의 오는 거 답해 주느라고 이동할 때마다 이거 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깨어있는 분들, 실제로 사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많이 총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요. 이것저것 여기다가 시도를 하는 동안에 잘 모르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책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교수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많이 배워요. 그 덕분에 많이 배우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얼 코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걸로 끝났는데 스파네임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파일 올리는 거 다 아시죠? 여기 제가 파일을 몇 개를 올렸냐면 한꺼번에 다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그 SNS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게 21입니다. 21개의 SNS가 있어요. 이거를 다 사용하면 우리 여기 택도 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저도 한 명함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기도 하고 아예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다 뭘 넣어놨냐면은 상하이 일정을 넣어놨어요. 상하이 일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열어보는 방법은 아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편집창이에요. 내가 지금 편집을 하는 창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방을 볼 때는 여기도 들어가줘야 돼요. 미리 보기로. 자, 이 미리 보기로 들어가가지고 상하이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상하이 파일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5명 총방 하면은 상하이 갈 수 있죠? 네. 그죠? 11월 달에. 여기 좀 도전하셔야 됩니다. 5명씩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에 보면 한컴 오피스가 한 번이고 여기는 오피스가 이렇게 향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양이 뭐가 달라요? 얘는 PPT가 열리는 거거든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얘한테다가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슬라이드가 6개가 있다는데 안 열려요.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슬라이드가 6개가 있다는데 6개 있다는 건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네? 용량이 커서 그럴까요? 슬라이드 6장이 커요, 용량이? 용량이 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넣었어요, 여기다가. 용량이 커서 안 그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 파일을 뭘로 열었어요? PPT. 네, PPT로 열었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한 컴으로 열어요. 미리 보기.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한글 파일로 만든 걸 PPT로 열면 안 열립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다운로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PPT만 열 수 있는 파일이에요. PPT. 근데 얘는 한글로다가 한 건 다 열 수 있는 파일이에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얘가 열리는지. 이게 안 깔리면 또 안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네. 이 파일은 뭘로 만든 거예요? 한글 파일로 만든 거예요. 한글 파일로. 한글 파일로 만든 걸 PPT 파일로 열려고 하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전화가 와요. 왜 나는 파일을 넣었는데 열리질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글 오피스를 다운을 받아놔야 됩니다. 폰에 한글 오피스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한글 파일을 열려고 해도 열리질 않아요. 뷰 파일을 있어야 돼요. 컴퓨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도 뷰 파일이 없으면 그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DF 파일을 열 때 그 PDF 파일 열 수 있는 걸 미리 깔아 놓잖아요. 그래야지만 열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일정이에요. 중국 상하이는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그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하이는 가서 살고 있으면은 건물 일부는 항상 구름 위에만 있습니다. 구름 위에만 있어가지고 밑을 내려다볼 수가 없는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상하이예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가 굉장히 화려한 곳인데 여기를 우리 회장님께서는 QR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QR 코드로만 모든 거를 사용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거, 먹는 거, 다니는 거, 보는 거 모든 걸 다 QR로만 할 수 있는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명 선착순입니다. 200명 선착순이에요. 5명. 1인당 5명 총판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 초대를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초대장이 필요로 해요. 제가 여행사를 했지만 여행사도 이제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과거에 굉장히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수년 전부터. 그런데 여행사 그 중에 들어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행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없어질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코로나가 일순간에 그냥 바로 싹다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질까 참 궁금했거든요. 제가 여행사를 안산에서 40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순간에 없어지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방법이. 우리가 지금 개인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여행은 지금 중국은 특히나 지금 현재는 초대장을 받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가 여기에 선착순 200명을 어느 날까지 해주세요 하면 그때까지 안 하면 못 갑니다.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한국의 대사관에서 검열이 끝나야 돼요. 그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초대장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오질 않아요. 비자가. 저는 중국 정부로부터도 굉장히 초대를 많이 받아갖고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 역시도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 못 가요. 안 돼요. 어떤 단체가 어떤 회사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야지만이 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국내에 제주도나 여수 이벤트 하듯이 어느 날까지 하라는 것 조금 뒤로 밀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오산입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까지 선착순 200명 안에 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200명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도 여권 비자를 못 만들어갖고 못 갑니다. 단체 비자로 해야 돼요. 지금은 단체 비자로. 단체 비자는 한 사람만 안 돼도 못 가는 거예요. 쭉 단체가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안 돼도 문제가 발생해도 그 단체를 꼼짝 못하고 움직이질 못해요. 개인 비자는 다르죠. 개인 비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해외에 있다가 나올 수가 있지만 단체 비자는 못 나와요. 한 사람이 가면 다 와야 돼요. 똑같이 다 나와야 돼요. 비자 하나에다 통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빨리 도전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보세요. 여기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한포강 저녁에 야경도 엄청나고요. 굉장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여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셨죠? 이거 놓치면은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다 막 급해요. 총판사님들 아니면 명함 깔아줄 때 내가 빨리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폰을 뺏어갖고 내가 막 하는 거야. 이렇게 등록을 내가 하다 보니까 그 등록하신 분은 본인이 어떤 경로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명함이 턱 깔려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 그래서 무서웠어요. 저도 처음에 깔아놨는데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와가지고는 급해요. 그분이 빨리 이걸 깔고 총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폰을 뺐더니 저보고 아이디 뭘로 할 거예요 하고 물어갖고 쓱쓱쓱쓱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채우는 걸 이제 제가 했는데 이거 할 때 되게 두려웠어요. 칸이 너무 많잖아요. 칸이 너무 많은 데다가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니까 도대체 얘네들을 어디를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꼬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더라고요. 이런 걸 클릭을 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나름 그래도 이쪽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저도 제가 이게 두려웠는데 나중에 할 때는 두려웠는데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회장님은 모든 거를 강의할 때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쓰라고 그래요. 영상도 저는 들으면서 쓰라고 그래요. 그게 나오는 멘트 있죠? 광고 나오는 멘트 있잖아요. 여기서 내레이션이 나오면은 이거를 저는 다 받아 쓰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음에 보냐 하면 안 봐요. 안 보는데 쓰는 동안에 각인이 돼요. 쓰는 동안에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요. 노트 하나가 꽉 찼어요. 이거 다 쓰고 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나니까 꽉 찼어요. 다 썼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오 잘했네. 나도 이렇게 쓸 줄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썼던 게 너무 기특해 갖고 봤더니 그런데 5번 명함이 있죠. 5번 명함이 보면은 이미 세팅이 다 돼 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미 다른 사람 명함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5번 명함에 여기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나 총판장님들이 저는 지방에서 너무 재밌어요. 여기요 5번 명함이요. 딴 사람 명함이 있어요. 제 명함인데 딴 사람이 들어왔나 봐요. 너무 순진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죠? 여기는 스마트폰 하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여기는 샘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샘플로 나와 있는 거니까 싹 다 바꾸면 됩니다. 여기는 모바일의 종이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바일의 종이 명함. 여기는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여기는 각각의 10개의 방이에요. 방 속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며칠 전에는 또 뭐를 또 받았냐면, 그래서 또 밤을 또 샜는데, 여기 제가 안 올렸나? 있네요. 여기 밴드를 올려야 되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밴드 올리신 분 계세요? 밴드. 네이버 밴드 설명해 주십시오. 네이버 밴드 올리는 거를 모르셔가지고 저도 또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는 이제 며칠 전에는 블로그에다가 또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이버 밴드 그러니까는 우리가 UR을 추출을 해야지만 여기다가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UR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죠?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UR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 주소가 있는 것만 올라갑니다. 네, 여기는 어떤 걸 가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은 인터넷에 주소가 있는 것만 올라갑니다. 여기에 인터넷에 주소 있는 거 네이버, 밴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등등 인터넷에 주소가 있는 건 싹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것도 하나씩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기 그럼 차례대로 다 올리면 되냐고 물어요. 인터넷에 주소 있는 건 다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지금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싹 다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거 아닌가 아시죠? 유튜브. 유튜브는 유튜브 하나, 밴드면 밴드 하나, 이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서 있을 때 하나씩만 들어가는 겁니다. 방이 그렇게 들어가는 여기 인터넷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자꾸 파일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넣잖아요. 안 됩니다. 여기 넣지 마시고요. 여기 저건 들어가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은 거. 그 음악 활동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이게 뭐죠? 이거 부는 거? 색소폰 하는 분들 자기가 불어가지고 본인 폰에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 여기다 자기 노래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방한칸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서 할 수 있고, 문자 보내기에는 우리가 문자 받을 수 있는 전화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전화 걸기에는 일반 전화도 됩니다. 일반 전화, 휴대폰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반 전화나 휴대폰이나 하나씩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 아시면 돼요. 여기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 활용만. 이 부분은 나중에 팝업인데 이거는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내가 글씨 좀 뭐 써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가능한 게가 여기에요. 팝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내 산하에 총판장님들이나 대리점,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물건을 판매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많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이벤트를 내가 진행을 할 때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팝업 위에 확 뜹니다. 확 뜬다는 얘기는 명함을 딱 이렇게 여는 순간 여기에 커다랗게 뜬다는 얘기예요. 팝업이 가운데.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면 왜 뭔가 하나 뚝 뜨는 게 있잖아요. 일회용 지워야 되는 거. 그게 팝업입니다.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만 잘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는.
아이콘은 언제든지 변경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넣는 거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 다시 좀 그런데요, 네. 제가 월요일 날 듣고 오늘 두 번째 날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서 보고 다 했지만 네. 이걸 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쫙 가르쳐 그렇지,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이름 하는 거, 유튜브 넣는 거 다 이해가 됐죠? 네. 하단에 있는 거 지금 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알아요. 아는데 전체 다 들어가는 거 계속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안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안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말씀을 몇 개라도 드리는데 예를 해주세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아니. 블로그 들어가서 찾는 거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배우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한두 개만이라도 샘플로 지금 가르쳐주세요. 유튜브 할 거예요. 유튜브 넣는 거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넣는 걸 하나하나 전체를 다 하면요. 아니 샘플 몇 가지만. 아니, 몇 가지를 해도 전체를 지금 다 하면은 시간은 2시간 갖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질문을 하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유튜브예요. 네네. 유튜브. 한번 왜냐하면 네, 우리 영상 지연을 한번 해봐주세요. 네.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네. 자, 유튜브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간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동시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각자 유튜브. 각자 명함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 각자가 보고 싶은 영상을 하나 보세요. 지금 잘 돌아가지 않네. 보고 싶은 영상을 보세요, 각자. 자, 각자 유튜브에서 각자 보고 싶은 영상을 보세요. 저는 예를 볼게요. 보고 싶은 영상을 내가 보는 동안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왔나요? 네네. 나왔나요? 네. 나왔으면 이게 공유라는 게 있죠. 공유라는 거. 공유를 클릭을 해주세요. 공유를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보낼 게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는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싹 다 링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함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링크 복사. 링크 복사를 하고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서 본인의 스타네임으로 들어갑니다. 스타네임으로. 본인의 스타네임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이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3번에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나왔으면은 우선 여기다 먼저 넣어볼게요. 여기 메인 화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저장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다가 넣는데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 나왔나요? 유튜브 링크 클릭하세요. 유튜브 링크에 나와 있는 이 팝업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글자를 클릭을 하면 저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냥 두면 얘 빠져나갑니다. 안 들어오네. 네? 네, 저장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저장을 반드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저장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일단 메일에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들어왔죠. 들어왔죠. 이렇게 얘가 들어왔죠. 메일 이렇게 넣습니다.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뭔가 지금 하시는 게 잘못되지. 잠깐만 좀 아니 도와주시겠어요? 링크를 네. 걸었는데 링크 복사를 해야 돼요. 링크 복사했죠. 네. 그 정도는 할 붙여넣기는 안 했구나.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붙여넣기 예, 붙여넣기 링크 복사하셔서 그 말씀은 안 했어. 지금 붙여넣기 얘기는 안 지금 했어. 손에 각자 손에는 링크가 걸려 있어요. 복사가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밑에 칸에다가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밑에 칸에 좀 늦게 들어왔네. 알았어. 10개 칸에 늦게 들어오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폰에 늦게 들어오는 거는 폰의 성능이에요. 폰 성능이나 폰 성능에 따라서 긴 거. 다릅니다. 조금 전에 예.
자, 폰의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폰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데이터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늦게 돌고요. 또 최신 폰은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내 손에다 담고 있어요. 링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다 넣었는데 밑에 10개 칸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10개 칸 중에 하나.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걸 집중해 클릭할게요. 주세요. 조용해 주시고. 자, 다음에 한번 들어갈게요. 복습 한번 더 할게요. 자, 지금은 다시 지금 손에 들고 온 영상을 메일에다가 넣고 10개 칸 중에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유튜브를 클릭을 하니까 여기 들어와 있죠? 얘를 클릭을 하니까 이미 유튜브에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얘를 제가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냥 유튜브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놓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아무리 여기를 클릭을 해도 얘가 반응이 없어요. 주소를 제가 뺐잖아요, 조금 전에. 네.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얘가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유튜브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다시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위에 비어 있죠? 네. 비어 다시.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앵무새. 얘를 그쵸.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쵸. 넣어가지고 붙여넣기, 저장, 다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얘가 들어왔는지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유튜브를 볼게요. 얘가 와 있는지. 밑에 유튜브를 클릭을 했더니 유튜브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죠? 네,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얘만 들어온 거예요. 앵무새 하나만 방에 들어간 거예요. 밑에 방에. 밑에 방에는 얘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도 유튜브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네. 밑에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하나만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업로드한 거 하나만 걸기에는 너무 아까운 방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넣을건가 하면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방 전체를 집을 넣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여기 빠져나와서 유튜브로 집을 넣는 방법. 유튜브 영상을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 계정 자체를 전체를 넣는 방법을 지금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 주세요. 다시 유튜브로 가주세요. 다릅니다. 방법이 조금. 유튜브로 들어가서 본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채널에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보세요. 본인 채널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은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앵무새 얘를 봤잖아요. 클릭을 해서 봤는데 지금 얘를 볼 게 아니고 위에 얘를 전체 집을 넣을 겁니다. 조금 전에는 얘만 넣었죠. 네. 지금은 집을 전체 다 넣을 거예요. 여기 있는 영상 전체를. 전체. 말하자면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영상을, 이 많은 영상을 전체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점 3개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세요. 점 3개를 클릭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공유라고 하는 게 나오죠. 공유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앵무새를 넣으려고 링크 복사를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 복사가 있어요. 링크 복사. 링크를 복사를 하세요. 링크를 복사를 하고 다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스타네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스타네임으로 가서 또다시 조금 전에 했던 여기 유튜브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방에다 넣는 겁니다. 방에다가. 네. 방에다 넣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고 다시 이미 주소가 있잖아요. 네. 그 앵무새 주소예요. 네. 짧죠, 그죠? 주소가.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여기다가 복사를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니까 좀 길죠, 주소가. 네. 예, 이렇게 길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 전에 앵무새가 있던 방인데 여기에 유튜브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네. 유튜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가 들어오지. 이렇게 집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네. 전체가. 계정 자체가 다 쏙 들어간 거예요. 영상, 아까는 이거 하나만 넣었던 걸 했었잖아요. 이거는 지우고 집 자체를 넣었어요. 위에서 점 3개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얘 하나를 넣고 싶을 때는 얘를 옵니다. 이렇게 내가 시청을 하는 거예요. 시청하면서 공유를 클릭을 하고 집 전체를 넣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집 전체를 넣을 때는. 이해되세요? 예.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처음 듣는 언어들이 나가지고 한 번 들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서 한번 하시고 저한테 오시지 말고 저쪽에 좀 도움 받으세요. 영어만 자꾸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바꿔야 지 집을 넣지 않고 동영상으로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씩밖에 안 유튜브 올라가요. 냈잖아요. 네. 링크.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동영상 하나씩 올라가는 데예요. 메인은 동영상 하나씩. 그리고 밑에는 동영상 하나씩도 들어갈 수 있지만 동영상 하나씩 넣어서 손해란 얘기예요. 이 커다란 방에 책상 하나 놓고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밑에 방은.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저기 중간에 네, 중간에. 이렇게 거기는 아니고 그 아까 많은 밑에 그냥 동영상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다 용량이 동영상, 다돼요? 다 동영상이에요. 용량이 다 돼요. 여기서 용량이 아까 다 된다는 얘기가 저기 어느 링크 정도로 걸었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니 점이 그러니까 링크를 많잖아요. 걸었죠. 이 점들이 다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콘텐츠예요. 아까 금방 이 점들이 배웠는데. 다 하나하나 콘텐츠예요. 아이콘 하나하나 선택해서 그냥 동영상도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링크를 동영상 사진 다 하고. 폰 앞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링크도. 플러스를 하시면 이렇게 약간 뭐 플러스를 하시면 뭐안 이미지를 넣을 수 땡겨왔구나. 있고 유튜브를 넣을 수 있고 잠깐만요. 카메라를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 이해되세요? 유튜브 넣는 거는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예, 이거 촬영은 내가 이걸 올리잖아요. 네, 해드릴게요. 너무 긴데 이거 보면은 광고 끝나. 유튜브 넣는 거 공유 이해되셨나요? 있죠. 공유. 링크 복사 이해되셨어요? 그쪽에? 나가서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자, 저쪽에 유튜브 넣는 거 이해되셨어요? 유튜브 넣는 거 이해되셨어요? 되셨어요? 유튜브 링크 이렇게 지금 유튜브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 저장. 유튜브 영상 올리고 유튜브 계정 갖고 계시는 분. 저장하면 그러니까 계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좋아했죠. 계정은 누구나 다 있는데 여기 영상을 들어왔는데 지금 유튜브에다가 다시 올리고 계시는 눌러서 분만. 네네. 그럼 유튜브 영상에 지금 보는 게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올린 게. 네. 그러면 계정을 넣으시면 돼요. 이걸 계정. 지워요. 이걸 지워요. 이거 지워서 자, 잠깐만 저기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고 복습을 할게요. 자, 한다면? 이번에는 카메라로 찍는 거 있죠. 이렇게 돼야 현장에서. 되는데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갖다가 내가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드린 분들한테 다 알리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안내하고 싶은 거하고 동일한 느낌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 중에 여기다가 메인입니다. 여기가 메인에다가 카메라로 지금 현장을 바로 넣을게요. 플러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플러스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현장을 그대로 넣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면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이거는 영상을 본인 계정에다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미지 선택은 넣는 거 아시죠? 이미지 선택은 갤러리에 있는 거 넣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카메라 촬영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링크는 지금 조금 전에 공부를 했던 거고. 자, 그럼 이번엔 카메라 촬영하는 걸 한번 볼게요. 카메라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찍어보세요.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찍으셨나요? 자, 카메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카메라 찍을 때 카메라 들을 때 한번 어떻게 찍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카메라 한번 들어보세요. 카메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카메라를 제대로 들고 찍으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카메라 이렇게 들고 찍지 마세요. 가능하면 절대 이렇게. 않고 바로 우리가 바로 카톡 같은 거만 그대로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모양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있는 그대로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마시고 가능하면 옆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눕히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세로로 하는 것들이 좀 더 잘 보일 때가 많아요. 물론 이 모바일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것도 찍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를. 동영상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겠습니다. 카메라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여기 뭐가 나왔어요? 다시 시도와 확인하는 게 나왔나요? 네. 다시 시도는 나 이 사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찍을래 할 때 이거 클릭하면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앞에 거안 봤으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선택이 되어졌죠. 칸이 생겼죠. 테두리가 생긴 거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위에를 클릭합니다. 꺽쇠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꺽쇠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사진이 들어갔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고, 제가 찍은 사진은 보니까 빨간 점이 지금 가운데 와 있어요. 왜일까요? 찍은 사진이 지금 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앞에 건 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중간에 끼워 넣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이렇게 끼워 넣기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옆으로 미세요. 왼쪽으로. 옆으로 밀든 오른쪽으로 밀든 이 사진 앞에 저 사진 앞에 이렇게 밀고, 빨간 점이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끼워 넣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두 번째에다가 만약에 넣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점이 두 번째에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제일 앞에 있잖아요. 두 번째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번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카메라 촬영.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빨간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디에다 둘 건지는 내가 이거 밀면서 하시면 돼요. 밀면서 중간중간에 사이사이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간중간에 밀고 아래 좌우로다가 이렇게 조절해서 밀고 난 후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찍는 거하고 이렇게 찍는 거하고 다른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여줄게요. 왜 그렇게 하시면은 카메라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제가 스타네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검색을 해볼게요. 스타네임을 검색을 했더니 스타네임에 대한 사진들,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세요. 전부 다 옆으로 꽉 차고 있죠. 이렇게 차 있죠.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새로 찍은 이거하고 어때요? 세로로 들고 찍으면 옆에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가독성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는 피해가고 싶어요. 뭔가 날이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친근감이 안 오기 때문에 꽉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꽉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영상도. 그리고 또 하나는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는 방법 아시죠?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는 방법. 공연장이나 이런데 요트 지난번에 가셨을 때 그렇게 찍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영상 찍으면서 사진 찍는 거 놓치는 경우 있죠. 사진 찍느라고 동영상 못 찍는 경우 있죠. 네, 있죠. 그래서 너는 동영상 찍어 나는 사진 찍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멀티예요. 우리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멀티한 거예요. 허브예요. 멀티 허브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연결해주는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연결 프로그램. 일반 사이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동영상 한번 열어보세요. 카메라 열어갖고 동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자, 카메라 들고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를 찍으면서 나중에 밑에 앞에 잠깐만 한번 보세요. 먼저 찍다가 보면 여기에 밑에 뭔가 하나 생길 거예요. 그때
그때 클릭하면 밑에 걸 클릭을 해주세요. 자, 동영상 찍기 시작합니다. 동영상 찍을 때 주의사항. 이쪽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갔잖아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는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천천히 여기서 조금만 빨리 가면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항상 방향이 가져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가는 분은 오른쪽부터 가시고, 자, 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동영상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점을 클릭해야 동영상 찍힙니다. 자, 동영상 찍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을 맞춰가면서 동영상을 찍는데 밑에 뭐가 생겼죠? 이게 카메라를 클릭을 하세요. 한번 카메라 밑에 카메라 생겼죠? 클릭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자, 찍는 동안에 이렇게 카메라 클릭하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기서 바로 멈추세요. 영상을 멈추세요. 여기서 카메라가 없네 이거.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갤러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 들어가서 정말 사진이랑 동영상이 있는지 이것 보세요. 위에 있는 거는 영상이죠. 움직이는 건 영상이죠. 여기에 숫자가 있죠. 22초 찍혔네요. 근데 사진들이 있죠.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이게 중간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을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기능이 폰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폰에는 사진을 찍는 기능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셔가지고 내가 늘 같은 이미지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클래리티를 높여야 되잖아요. 클래리티를 영상에서 사진에서 이제 그 스타네임에 넣는 거 사진 정말 수평도 맞지 않는 거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수평도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감도 제대로 안 맞는 거 이런 거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플랫폼은 굉장히 근사한 건데 근사한 플랫폼에다가 여기다가 허접한 것들을 넣으면은 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격을 높이려면은 사진을 편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진 편집하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동영상 유튜브 하는 거 하고 카메라 넣는 거 하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마다 전체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전체가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거 하나씩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사진 갤러리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 편집하는 걸 갤러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갤러리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나 꺼내보세요. 전 예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되겠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저는 냈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연필 보이나요? 사진을 클릭했더니 연필 보이나요? 연필을 클릭하세요. 연필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 다 보여요. 연필을 클릭했더니 화면에도 보여요. 수평이 안 맞는 사진은 여기 밑에 있죠, 이거. 밑에 이거. 이 바를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수평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지금 안 맞잖아요.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닐 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3개가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왼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3개가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뚝뚝도 나오고 제주도 가셔야 되나요? 밝게도.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맞는 거 잘 좀. 네. 여기에 보면은 밑에 이렇게 이런 게 생겼나요? 생겼으면은 왼쪽에서부터 원본 작동하면 클릭을 하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색감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 넣는 방법 아시나요? 바로 네 가세요. 네, 저도 가야 되는데. 네, 얼른 가세요.